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재무 상담을 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한 어르신 때문입니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그분이 통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이 돈으로 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시며 모은 소중한 돈이 통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만 그 돈이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행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고 계십니까?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 돈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은행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어. 저도 그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은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20년 후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해 왔습니다. 통장을 함께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돈은 있는데 그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를 때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사람을 잠 못 들게 만듭니다. 작년 겨울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정희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1억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안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받는 이자가 2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세금 떼고 나면 17만 원 남짓, 요즘 물가가 어떤가요? 짜장면 한 그릇이 6,000원이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8,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도 5,000원, 6,000원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것밖에 안 샀는데 5만 원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는 어떻습니까? 1억 원 넣어도 한 달 20만 원 수준, 1년이면 240만 원. 그런데 물가는 연 3%에서 4%씩 오릅니다.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자로 240만 원 받아봤자 실제로는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10년, 20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60세, 70세이신 분들 앞으로 20년 이상 사셔야 합니다.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7천만 원 수준, 20년 뒤에는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는 여전히 1억이라고 찍혀 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절반 수준이라면 그게 과연 안전한 걸까요? 저는 80대의 원금이 거의 바닥나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기업입니다. 이익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더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돈을 오래 맡겨둘수록 은행은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자 드립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여러분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행 이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자를 받으면 46만 2천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한 달에 4만 원 가까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2억, 3억 넣어둔 분들은 이자 때문에 건보료가 더 붙습니다. 결국 손에 남는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박상철 어르신 2억 원을 예금해 두셨습니다. 연 3%라서 600만 원 이자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세금 떼고 나니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달 40만 원 남짓. 국민연금 150만 원과 합쳐 한 달 200만 원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이 220만 원, 2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원금을 깎아 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러다 10년 뒤엔 원금이 거의 없어요. 그때 저는 75세인데 그 나이에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 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이 노후에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해결해 줄까요? 기초연금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집값, 교육비, 생활비에 허덕입니다. 제가 상담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명절에 자식 얼굴 보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건 어르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 돈을 보관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예금 창구 앞에서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장 숫자 뒤에서 돈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답은 이 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은행 예금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걸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금이 크게 흔들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줄어드는 것과 위험하게 불어나는 것 중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손실이 아니라 서서히 녹아내림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고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세금 15.4%를 빼면 약 254만 원, 한 달에 2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연 3.5%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1억 원의 구매력은 1년에 350만 원 줄어듭니다. 받는 이자보다 잃는 가치가 더 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2억, 3억 이상 예금하신 분들은 이자 소득 때문에 매달 건보료가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더 나가기도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럼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묻는 순간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했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르신이 1억 원을 예금하려고 오셨답니다. 그 직원이 양심적으로 어르신 예금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지점장이 나중에 불러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금 받는 게 목표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핵심은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통장에 3억이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8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잔액보다 흐름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원금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돈을 못 씁니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손주 용돈도 망설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시다가 병원비로 한 번에 크게 나가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행 예금이 아닌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법, 바로 종신 즉시 연금보험입니다. 혹시 보험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드십니까? 괜히 복잡하고 약관도 많고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걱정되십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종신 즉시 연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축성 보험과 다릅니다.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목돈, 예를 들어 1억 원을 보험사에 한 번에 맡깁니다. 보험사는 그 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생입니다. 90세, 100세, 105세까지 살아도 계속 나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을 깎았으면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종신 즉시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급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니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형이 있습니다.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을 선택하면은 만약 5년 만에 돌아가셔도 남은 기간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완전히 날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만 65세 기준으로 1억 원을 종신 즉시 연금에 넣으면 월 약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라면 60만 원 이상, 55세라면 6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1억 넣고 20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비과세입니다. 종신 즉시 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은행 이자는 15.4% 세금을 떼지만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월 60만 원이면 60만 원 전액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이자 소득처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2억, 3억 자산가 분들에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인천 부평의 68세 이정순 어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제가 상담 후 7천만 원은 종신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고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결과 매달 55만 원이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돈 쓰는 게 무섭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잔액을 지키는 삶과 흐름을 만드는 삶의 차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종신 즉시 연금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3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까지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실행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노후를 실제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지금 통장부터 확인하십시오. 예금이 얼마인지, 적금이 얼마인지,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전부 적어 보십시오. 막연히 한 억쯤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종이에 적어야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구분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종신 즉시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돈까지 전부 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 최소 3군데 보험사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제가 65세인데요. 1억 원 넣으면 종신 즉시 연금으로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0년 보증형과 20년 보증형 차이도 알려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왜 3군데냐고요? 같은 1억 원이라도 보험사마다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55만 원, 어떤 곳은 60만 원, 어떤 곳은 62만 원일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 차이 작아 보이십니까? 1년에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차이입니다. 반드시 비교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번 달 안에 해야 할 일.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화 설명만 듣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상 연금 지급표를 받아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 나이, 납입 금액, 수령 조건에 따라 몇 세부터 얼마가 매달 지급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표를 보는 순간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평생 이 금액을 받는구나. 그 안정감은 통장 잔액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본인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만 55, 세 이후 연금 수령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가 비과세 핵심 조건입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전 재산을 전부 연금으로 넣지 마십시오. 1억이 있다면 7천만 원 연금, 3천만 원 비상금, 2억이 있다면 1억 5천만 원 연금, 5천만 원 비상금. 왜냐하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한 현금은 반드시 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잔액 게임이 아닙니다. 흐름 게임입니다. 통장에 5억 있어도 매달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통장에 7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80만 원 들어오면 안정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걸 5년만 더 일찍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그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그냥 넘기시면은 10년 뒤에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움직이시면은 10년 뒤에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보며 웃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식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떤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지를 알고 비교하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그건 기회 상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형제,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은행 예금만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은 꼭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안정이 되기를, 버팀이 아닌 행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